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 1차 하락 직전에 영끌은 거의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당시 집값이 거의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를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두기만 하면 자산 증식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조건 때리면 어마무시한 차익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마다 말머리를 돌격 앞으로 은행 대출 창구로 향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은행 대출 창구가 만만했던 게 바로 그라운드 제로. 은행에 아무리 내 머리를 맨 땅에 헤딩해도 제로금리 0%대 기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영끌이 가능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죠. 불과 3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에선 영끌과 이 비투라는 단어들 국어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엄청난 열병을 앓게 했습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략 1년 6개월 동안 0.5%에서 0.75%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기준금리가 포복 절도할 만큼 바닥에서 기어 다녔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었던 시절이죠. 그러니 당연히 은행 주담대가 금리 하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자기 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이 금액이라는 바윗덩어리들을 들어 올리려고 야단법석이 났었습니다. 믿는 구석은 오직 하나, 무지막지하게 오른 집값. 이거 하나 믿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돈키호테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무모함도 아주 가상한 용기라고 주위에 부러움을 사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샀던 집들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지나가자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스페이스 로켓 점화하듯이 솟구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사정없이 그때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게 되면서 기준금리 수준은 거의 0%에서 3.5%까지 급속하게 오르는 추이로 갔죠. 물론 한국의 기준금리 궤적은 다른 여타의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급격한 수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변에 깔린 비투들의 자금들이 이 경색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에 아마도 중앙은행 차원에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여파를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좀 금리를 눌러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당시에 영끌과 비투는 거의 2022년부터 시작된 1차 집값 하락 시기와 맞물리면서 거의 엄청난 개인적인 디폴트 위기로 다가왔고, 급하게 그렇게 공을 들인 집들 금매로 넘기기 시작하거나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3년 전의 영끌과 비투의 규모보다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2024년 하반기를 지나면서부터라는 얘기예요. 현재 주담대 증가 속도는 2021년 이 집값 광풍이 불던 때보다 더 앞서가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8월 주담대가 역대 최고를 찍을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폭이 8조 3천억을 넘었습니다. 아마도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기세로 기록 경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가계대출은 남은 영업일 이틀 30일과 31일이 가산이 되지 않아서 아마 거의 9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정말 어마무시하죠. 또 어제 9월 1일부로 시작이 된 스트레스 DSR이 본격 가동이 되면서 막차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마도 기록 경신은 쉽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 대출 확산세를 막아보려고 애를 먹고 있는데, 아마도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많은 예측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키에 해당하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뚜렷한 궤적 이동,
이게 전제 조건이 되겠죠. 대출 증가세는 줄어드는 추세로 아마 가게 될 건데 지금 호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서서히 내리고 있는 추세. 누가 이기느냐,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엿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일순간에 그렇게 버티다가 줄을 딱 하고 놓아버리게 되는 건 바로 누가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일단 빠져나가고 보자라는 분위기에 압도된 몇몇 금매 거래가 후려치는 가격으로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되면 쉽게 호가불장의 불길은 잡히게 돼 있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서울 집값이 변화를 보일 때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동구. 강동구는 하락의 시작이자 마지막 방점이라 말할 만큼 서울 집값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가들을 들여다보면 2주일 상간의 거래에서 아주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 20평대가 이 가격에 급격한 부침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전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강동구 쪽 20평 아파트들 회전율이 아주 좋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아주 왔다 갔다 거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인풋 아웃풋이 되는 곳들이라서 20평대가 가격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대부분 20평대 거래에서 20% 이상의 하락세, 급매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이게 앞으로 20평대 거래의 폭이 더 하향으로 넓어지면서 평수는 30평대로 확대가 되는 이 전형적인 거래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동구가 확실히 지금 호가 부분에서 가격 태그를 바꾸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어서 9월달 아주 급작스러운 가격의 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무조건 매일매일 강동구 가격들을 한번 체크인을 해보시고요. 얼마나 급변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8억 거래가 나오고 있고 암사라인은 6억 거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20% 넘어가는 거래들이 속출하고 있죠. 강동구가 확실히 요주의 인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 여기도 아주 심할 정도의 부침이 있는 곳이죠. 흥했다, 쇠했다, 오르락 내리락 시소 캐릭을 가진 곳을 부침이라 하는데 서울 부동산의 부침은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 과언이 아니고요. 송파구는 아예 30평대부터 조짐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가 2억 가까이 최근에 떨어지는 8월 거래를 찍었었죠. 30건 가까이 거래가 진행되던 헬리오시티 7월 거래가 단박에 서울 거래의 킹이었는데 8월에는 단 한 건만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거래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신호로 보여지고요. 특히 헬리오시티 20평대가 아니라 30평대가 이렇게 크게 낙폭을 기록한다는 건 주변 송파구 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리센트 역시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네요. 폭이 6천만 원 수준이지만 여지없이 송파구 하락 거래가 시작되면 등장하는 곳이기에 리센트 오랜만에 언급이 되는 곳이기도 해서 송파구 집값이 9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두 자릿수 거래까지만 이게 한 자릿수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급격한 변동의 추세를 달고 있는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난 상태죠. 이렇게 강동구와 송파구의 집값 9월에는 완전히 거래 지표가 달라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들어서 확실히 서울 아파트 값은 강동구와 송파구의 충격으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노원구 어떨까요? 여기는 최근에 노도강도 반등한다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됐으나 단편적인 거래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한번 보세요. 역시 노원구 역시도 강동구와 송파구와 함께 서울 집값의 하락 지표의 선제 지표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고스란히 9월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해주고 있죠. 중계 그린 같은 경우는 3억 8천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서울에서 3억대 거래가 나오네요. 충격이죠. 고점 7억 2천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수치. 그리고 상계주공 4단지는 4억의 거래가 되고 있고 대체로 낙폭의 퍼센테이지가 40%를 넘어가는 곳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죠. 이렇게 노원구는 서울 하락세의 저인망 그물의 한 축,
강동구와 송파구가 고인망이면 노원구는 저인망. 이렇게 삼각 델타가 서로 간의 가격들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보시면 정말 서울 집값이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나온 강동구, 송파구 2주간 거래는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 그동안 하락 거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짱짱하던 추세가 우르르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 낙폭의 퍼센트죠.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 서울에서 3억 거래가 나올 정도로 아찔한 가격대도 이 노원구에서 나왔는데 반토막이라는 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거래가죠.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9월의 집값 추세는 강동구와 송파구 그리고 노원구를 필두로 해서 집값이 흔들릴 수 있는 양상이 전개가 될 듯합니다. 이건 곧바로 얼어붙는 대출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중은행과 정책대출의 자금 차단 방어벽도 가세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집값 부분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영끌이 식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기우게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초반에 언급해드린 영끌의 기록경신, 그러니까 3년 전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9조 원을 돌파한 금액은 고스란히 집값 하향 추세와 더불어서 레버리지가 아니라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무리하게 집을 산 것에 대한 후폭풍이 되돌아올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개인 디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위기 요소일 수 있고요. 부채가 이렇게 심각하게 터진다는 건 9조 원이라는 돈이 그냥 빌려간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악성 채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개인 입장에선 감당 못하는 채무자로 전락, 집이 고스란히 저당이 잡히는 건데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아마도 3년 전의 영끌의 결과보다 더 무거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경제 전반의 상황이 좋아서 무지막지한 빚을 개인이 쳐낼 수도 없는 건 소득 부분이 빤한데, 물가 오르면 소득이 다소 늘어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문워크 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무슨 수로 막대한 빚을 쳐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생토록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되도록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정말 유의해서 한 발 한 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결국엔 지금 언론 분위기도 많이 돌아서고 있죠. 막무가내로 집값 상승만 말하는 게 아니라 9월이 집값 변동성이 가장 큰 달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막혀버리니까 전세는 아니고 뭐고 아파트로 죄다 전세 몰려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아니 전세가 올라가서 전세 대출 고금리에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세 시장, 특히 아파트 전세 시장은 특수한 수요만 몰린 거고 되도록 피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실제로 오히려 역으로 감소하는 추세도 있었죠. 그러니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똘똘 말아서 9월에는 8월이 대출 기록경신 9조 원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집값 변동성의 기록경신마저도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틈새 잘 활용하셔서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분기점으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들은 미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한국 부동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기록경신, 이건 올림픽에서나 영광스러운 건데, 지금 8월 대출 현황이 9조를 찍어버리면 역대급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미 대출 차단 규제는 가동되고, 이에 반응하는 강동구, 송파구, 노원구 집값은 3억의 거래가 되는 엄청난 반토막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9월 집값의 급작스러운 변화도 기록경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